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이유와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MBK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만큼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모펀드를 알려면 사모와 펀드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사모란 사적으로 모집한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MBK와 같은 자산운용 회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운용을 한 후에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즉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적인을 뜻하는 private이 들어가서 private equity fund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펀드는 모집 방법에 따라서 공모펀드 그리고 사모펀드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사모펀드는 규제에 따라서 49인 이하 혹은 100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적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최소 가입 금액이 3억 원인 만큼 소액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모펀드에 비해서 운용이 자유로워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충분하고 고위험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사모펀드란 특정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펀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공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사모펀드와 다르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로 50인에서 많게는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펀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공공의를 뜻하는 public이 들어가서 Public Offering Fund라고 하는데요. 판매사는 공모펀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고객도 판매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모펀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초보 투자자 등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산운용사는 펀드 약관부터 성과 보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서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수가 많은 만큼 최소 투자 금액도 사모펀드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해요. 공모펀드는 비교적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수익에 적은 리스크를 추구하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모펀드를 알았으니 MBK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MBK 파트너스가 바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모펀드를 굴리는 운용사라고 해요. 여기서 MBK란 이 회사명은 MBK를 설립한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앞글자를 따서 MBK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MBK 파트너스의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고 MBK는 투자한 기업을 열심히 키워서 기업 가치를 올린 후에 살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업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죠. MBK는 2015년에 대략 7조 4천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에 홈플러스를 샀다고 해요. 매우 큰 금액의 인수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만으로는 이 7조 4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2조 4천억 원 그리고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모은 투자금 7천억 원을 제외한 인수액의 약 58%인 나머지 4조 3천억 원은 홈플러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받았던 MBK는 큰 금액만큼 따라오는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입지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흑자를 내던 매장들의 문을 닫고 점포가 있던 땅을 팔면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쿠팡부터 마켓컬리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은 장을 보기 시작했고 홈플러스의 경쟁력은 떨어지면서 2021년부터 영업 적자를 낸 후 3년 연속 적자로 총 5,931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결국 MBK는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에 그 회사를 키워서 기업 가치를 올린 후 파는 것과 다르게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 후 확장이 아닌 점포를 매각하면서 반복해서 소위 말하는 제살 깎아먹기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의존한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는 회생 절차를 통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 MBK가 현재 투자 중인 국내 기업이 20여 곳이고 업종도 10여 가지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MBK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평판이 손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4조 3천억 원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들, 그리고 6천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에 더해 10만 명 이상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홈플러스 직원들의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이바이.